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살 여아 이 친모 이 성모 씨 재판인데요. 어제 두 번째 공판이 있었습니다. 자, 홍 기자, 그 공판 분위기 좀 어땠는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두 번째 공판에요. 이번에도 지난번과 공판이 전반적으로 비슷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일단 출석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담담하게 들어갔습니다. 아하. 법정으로 3시 반쯤 재판이 시작하기 30분 전쯤에 호송차를 타고 도착했는데요.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죠. 석 씨가 내려서 법정으로 들어가는데 취재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출산 인정 안 하십니까? 요즘도 아직도 억울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어떠한 답도 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담담한 표정이었고요. 하나씩 앞으로 혐의와 구체적인 이번 재판 내용 소개해드리겠지만 혐의 입증을 하기 위해서 검사가 증거를 공개할 때마다 석 씨의 눈이 커졌다고 해요. 담담하게 깍지를 끼고 있다가 눈이 커졌고 특히 유전자 감식 결과 그렇죠. 친자 확률이 99.9999998%라는 국가수 감정서의 증거가 나오니까 그때 좀 크게 또 눈을 팔이 크고 있어요, 거기? 예, 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크게 눈을 뜨고 바라봤다고 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입장한 변함이 없었어요.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하지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그러니까 아이를 바꿔치기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DNA는 인정, 출산은 부인. 이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이 얘기 많이들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이게 되게 역설적인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이 상당히 많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석 씨와 그 숨진 아이가 친자 관계의 확률, 조금 전에 홍 기자도 설명했지만 99.99999%가 되는 그 자료도 제출을 했고요. 이 석 씨가 다양한 휴대전화로 다양한 산모 관련 어플리케이션도 다운을 받고 유튜브로 출산 광경 영상을 재생한대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남편 외에 다른 남성과 이런 성적인 관계를 인정한 듯한 그런 대화 내역 이런 거를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석 씨 혈액형은 B형, B5 타입이고 숨진 여아는 A형, A5 타입이기 때문에 둘의 이제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면은 이 해당 남성이 친부였을 그 남성은 A형이었을 것이다. 이 친자가 아니고 임신 자체를 부인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검찰의 주장에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변호인한테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DNA 검사 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이건 그러니까 DNA 결과로 피고인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변호인은 뭐 듣기에 좀 모순되는 입장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피고인의 입장은 그게 맞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교수님 오늘 아침에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한 라디오에서 이 말과 관련해서 분석을 하신 그 얘기 저도 들었는데 좀 어떻게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입장을. 그러니까 일단은 DNA는 오류가 없으니 이제 그 대목까지는 검찰의 이제 입증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DNA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석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결국은 딸이 난 아이를 어디다가 갖다가 없애버리고서는 자기 아이를 뻐꾸기 둥지처럼 딸한테 갖다 맡겨가지고 키우게 만든 어떻게 보면 출산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에 결국은 지금 학대치사의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 다 사실은 피학대 아동이 되는 거잖아요. 큰 딸은 자기의 아이인 줄 알고 키운 애가 자기 아이가 아니고 여동생이고 이 여동생은 결국은 언니 손에 커야 되니까 결국은 그 두 아이가 모두 이 석 씨에 의해서 버려지거나 그렇죠. 또는 이제 방치된 그래서 결국 죽음을 맞이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출산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에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석 씨 입장에서는 없어진 아이까지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단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이렇게 잡아뛰는 거죠. 자, 그 변호사님, 일단 그 변호인, 석 씨 변호인마저도 이 모순되는 입장이지만 피고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약간 좀 겸연쩍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어제 있었던 이 절차가 그렇게 대단한 절차는 아닙니다. 즉 언론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좀 확대 해석한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어제 변호인의 이야기는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은 증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또 증거가 없으면 단순 의혹 정도에 그친다면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가장 중요하죠. 검사가 증거를 제출
결과가 있겠죠. 그런데 첫 번째 관문이 증거 능력이에요. 즉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이거 적법하게 만든 거 맞냐? 혹시 위법하게 만든 거 아니냐? 위법하지 않네? 그러면 자격이 있어. 그럼 이제 우리 법정에서 이 증거가 과연 유죄의 증거가 되는지를 한번 함께 논의해 봅시다. 살펴봅시다. 두 번째, 이 증거 능력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증거력, 증명력을 따질 수가 있거든요. 증거 능력이 없으면 판사가 봐도 안 됩니다. 배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될 때 지금 이 유전자 검사 결과 있잖아요. 이것도 감정서의 처의 진정이 인정되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이거 피고인 측이 증거 동의 안 해도. 그런데 이렇게 사실상 불필요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과학 증거에 있어서는. 따라서 대부분의 변호인은 굳이 재판부를 자극하지 않고 증거 동의를 합니다. 이 증거 동의라고 하는 건 그 이거 작성한 사람 불러가지고 말 들을 필요 없이 이거 그냥 증거로 써도 됩니다. 쓰죠, 우리 같이. 이거 동의해 주는 거예요. 증거 동의라고 하는 거는 증거 능력을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관문에 대한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따라서 이거 저희가 증거 동의하니까 작성한 사람 불러서 불필요한 번거로운 절차 하지 안 해도 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출산했다는 거는 증명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따라서 법리적으로 볼 때는 이상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단계, 2단계인 그 증거력, 증명력 부분을 볼 때 이게 증거로 쓰인다면, 증거 능력을 얻었다면 거의 100% 확률로 이 석 씨가 친모임이 증명될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 이 다음 단계부터가 진짜 네.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아무리 입증 취지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판사가 볼 때는 당연히 이런 과학 증거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출산 사실 그리고 친모녀 관계의 존재는 알겠습니다. 당연히 인정을 하겠죠. 예. 자, 홍 기자 그런 말이죠. 지금 증거 말씀을 하셨잖아요. 검찰이 낸 증거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한번 CG로 나갔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G에 보면 그 검찰이 인식표 있죠. 유명했잖아요. 아이의 인식표가 처음에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갔다. 이 얘기도 물론 있었지만 추가적인 정황 증거들도 내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하고 출산 사실 증명은 검찰 니들이 증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이런 스탠스를 취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교수님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나름대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게 피고인 입장에서는 뭐 필요하다 이렇게 느낀 이유가 일단 출산을 하지 않으면 지금 혐의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잖아요. 이 이제 석 씨에 대한 혐의가 아이가 없으면 바꿔치기 할 게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아이가 있다면 지금 그 아이가 증발한 거잖아요. 그 아이는 이제 사망한 거죠. 예. 그러면 딸이 낳은 아이가 증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산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자기 아이는 지금 첫째 딸 밑으로 가서 딸처럼 키우게 만들고 그러면 딸이 낳은 아이는 증발시킨 부분에서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의문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성년자 약취에 대한 지금 혐의만이 사실은 이 석 씨가 제대로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인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2개 죄명이 적용이 됐는데 하나는 시신을 은닉해 달라고 딸이 전화를 했는데 딸네 집에 가보니까 지금 그 아이가 뭐 3살짜리 아이가 사망해 있고 그런데 시신을 은닉하려고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냥 두고 나와서 결국은 이제 발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신 은닉은 미수를 한 거지만 사실은 이건 크게 처벌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일 를 결국은 출산 이후에 병원에서 어떻게 갖고 나갔는지 CCTV도 없고 그럼 갖고 나간 애는 어디로 갔는지 그것도 찾지 못했고 그러면 이 죄명이 성립할까요? 예.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런 식으로 이 피고인 측에서 뭐 DNA 검사는 인정하지만 출산 사실은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결국 검찰이 스모킹 건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검찰은 어떻게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 검찰이 그러니까 친모 측의 주장이 맞지 않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조금 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하나씩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바꿔치겠다는 증거가 명백한 이유. 그러니까 몰래 낳은 아이라면 갑자기 어떻게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악한 데서 아이가 있으면서 갑자기 몸무게가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영양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몸무게가
적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아이를 바꿔치기 하지 않았겠느냐. 지금까지 정황들로 보면 그렇게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 명백하다. 이렇게 말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 출산한 자녀 그러니까 석 씨의 딸인 김 씨가 낳은 자녀 두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DNA 검사 결과가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DNA 검사 결과가 100% 맞는 내용이다. 전부 맞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너무 도대체 뭐야 이게 막 하면서 되게 답답해 하시는데 저희도 솔직히 답답하고 검찰도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보태고 싶은 예. 말이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석 씨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딸에게 키우라고 시켰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결국은 학대 치사의 책임이 언니만 지는 게 정상인가요? 그건 아니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딸 둘이 있는데 하나 딸은 결국은 제대로 아이 노릇도 해보지 못한 채 결국 10대 때부터 출산과 결국은 엄마 딸을 키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엄마는 그 큰 딸도 학대한 거고 작은 딸은 그러네요. 심지어 증발시킨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국은 학대치사의 공범인데 왜 딸만 왜 책임을 40년씩 져야 되는지 그리고 왜 석 씨는 빠져나가야 되는지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친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징역 25년형을 구형받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